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EBS PDF 파일을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5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이 바뀌었지. 저번 시간엔 15강, 오늘은 16강. 자, 오늘 16강의 큰 제목은 3.1운동 이후 국내 민족운동과 사회 문화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오늘 페이지 118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옆에 얘들아 마우스 봐봐. 여기 옆에 지금 여백 있죠? 이 여백에다가 필기를 해도 좋고 필기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필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 여러 번 필기를 했었기 때문에 필기를 해도 좋고 필기를 하지 않아도 좋아. 자,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거는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야 돼. 자, 우리 저번에도 배웠지 얘들아? 자,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일본과 싸우는 투쟁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치?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해서 먼저 실력을 양성하고 나중에 독립을 하자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지. 자, 그래서 투쟁이라는 방법이 있고 교육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투쟁의 역사는 어땠지? 그치? 투쟁의 역사를 보면은 1910년대 이전에는 그쵸? 항일 의병 운동이 국내에서 전개가 되었지. 국내에서. 자, 그랬던 그 항일 의병 운동. 그런데 1909년 일본에 의해서 남한 대토발 작전이 그치?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 조선에 있던 의병들이 대부분 탄압당하고 진압을 당하게 되지. 자, 그랬던 이 항일 의병 운동은 나중에 뭘로 발전하게 돼? 그치? 1910년대 이후가 되면은, 그치? 이후부터 되면은 국외로 가서, 자, 그들이 무장 투쟁을 한다고 얘기했지? 자, 무장 투쟁으로 발전을 한다. 그래서 필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되지. 투쟁, 점 찍고, 그쵸? 점 찍고, 자, 항일 의병 운동, 그리고 화살 표시, 무장, 투쟁. 1910년 이전에는 항일 의병 운동, 1910년 이후부터는 국외로 가서 무장, 투쟁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교육이죠, 교육. 자, 교육은 이런 거지.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해서. 자, 그런데 이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적인 실력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도 있지. 자, 그래서 실력을 양성해서 나중에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선 실력, 후 독립이라고 얘기하지. 먼저 실력 양성하고 나중에 독립한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그치? 1910년 이전에는 애국 개몽운동이 국내에서 전개가 됐죠? 애국 개몽운동.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 얘들아. 애국 개몽운동 단체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신민회. 자, 이게 애국 개몽운동 단체였죠? 자, 그랬던 이 애국 개몽운동 옆에 화살 표시하고, 자, 이 애국 개몽운동이 1920년대가 되면 자, 뭘로 발전한다? 그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발전한다. 1920년대 국내에서 실력 양성 운동으로 발전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필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교육 점 찍고 애국개몽운동, 화살 표시, 실력 양성 운동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실력 양성 운동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1910년 이전에 있던 애국 개몽 운동을 계승한 거지. 그러한 측면에서 실력 양성 운동으로 발전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이런 거지. 먼저 실력을 양성하고 나중에 독립한다. 선 실력, 후 독립. 자, 그런데 이 실력 양성이라 하는 거는 교육적인 실력 양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자, 모두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실력 양성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실력 양성 운동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내용을 볼 건데 자, 밑에 내려오니까 2번. 자, 실력 양성 운동의 하나의 운동으로서 물산 장려 운동. 이거는 옆에다가 얘들아 쓰면 돼. 자, 물산 장려 운동 옆에 가로 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이라고 쓰면 되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그쵸? 가로 열고,
교육적 측면. 이거는 교육적 측면에서 실력을 양성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밀립 대학. 자, 미는 백성민자고 립은 세울 립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우는 대학.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한다는 얘기야. 조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 그것을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라 불러. 자, 마지막 문맹 퇴치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그리고 근데 이것은 언론사가 주도를 했어. 그래서 교육, 점 찍고 언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교육, 언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실력 양성론의 대두라고 하는 1번의 내용부터 볼게요, 얘들아. 자, 실력 양성론의 대두라고 해서 배경. 자, 이러한 실력 양성이 왜 등장했냐라고 하면은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은 이거야. 3.1운동 이후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꿨지? 뭘로 바꿨지, 얘들아? 그치. 문화 통치로 바꿨죠. 자, 일본이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다 보니 자, 얘들아, 문화 통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치? 조선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주겠다. 조선인들한테 조금 더 자유를 주겠다. 라는 게 문화 통치였지? 물론 그 실상은 문화 통치는 아니지. 그 실상을 보면 이거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이긴 했죠. 자, 어쨌든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화살표시. 자,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조선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밑줄 실력 양성을 주장한 거야. 실력 양성.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부터 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밑줄 선 실력 후 독립을 말하는 거죠. 먼저 실력 양성하고 후 독립한다. 선 실력 후 독립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 자, 전개. 자, 두 번째 전개 보세요. 산업, 교육, 언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됐어.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경제적 측면이다, 문화적 측면이다, 교육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돼.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인 물산 장려 운동, 경제적 측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산업을 말하는 거지. 그 산업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부터 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것도 옆에다가 우리가 아까 경제적 측면이라고 필기했죠. 그 옆에 여백 있으면 우리 요거 하나 더 필기하자. 우선 선생님이 말로 불러줄게. 자, 물산 장려 운동과 같이 기억해야 하는 운동이 하나 더 있어, 얘들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 자, 기억나는 사람 있니? 그치?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운동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국채 보상 운동이죠? 자, 국채 보상 운동. 왜 선생님이 이 두 개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지 둘 다 나라를 지키는 구국 운동이야. 구국 운동. 또 하나, 사실은 이 물산 장려 운동과 국채 보상 운동은 모의고사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 누가 어디서 실시했냐? 누가 어디서 실시했냐? 이것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옆에다가 하나 더 필기할게. 자, 물산 장려 운동 아까 우리가 가로 열고 경제적 측면이라고 썼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자, 얘들아. 자,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얘들아. 자, 물산 장려 운동 쓰시고 가로 열고 자, 물산 장려 운동은 가로 열고 평양에서 평양점 그리고 조만식에 의해 시작이 돼. 조만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산 장려운동 가로 열고 평양 점 찍고 조만식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vs 그러니까는 이거 대란 뜻이지. bx vx 쓰고 자 이거와 같이 기억해야 하는 자 국채보상운동 쓰세요. 국채보상운동 쓰고 가로 열고 그치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점 찍고 서상돈 이라고 쓰면 되죠.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자, 필기 다 했어요, 얘들아?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의 조만식,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의 서상돈 이렇게 해서 각각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게. 자,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국인 기업, 첫 번째 배경 지금 두 가지 나와 있죠? 그 첫 번째로 한국인 기업은 작은 규모의 제조업 그리고 상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당시 조선 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기업들을 봤더니 그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두 번째, 자, 일본 기업이 조선에다가
많은 기업들을 설치하기 시작해. 일본인들이. 자, 그럼 일본인들이 조선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옆에 나와 있죠? 뭐 때문이라고 돼 있어? 밑줄. 회사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자, 회사령 폐지로 일본 기업과 상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야. 자, 회사령 폐지 밑줄 치고 쓸게, 얘들아. 자, 회사령이 뭐였지? 그치. 이건 1910년에 일제가 했던 경제 침탈 방식 중에 하나이지. 자, 회사령은 얘들아 써. 회사령은 원래 허가제지. 그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누구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거는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치, 안 해준다. 자, 회사령을 밑줄 치고 쓰세요. 이거는 허가제야. 근데 회사령이 폐지되었대. 이 1920년에. 자, 그럼 회사령이 뭐로 바뀐 거지? 자, 회사령 폐지 밑줄 치고 쓸게. 회사령이 허가제가 화살표시 뭘로 바뀐 거야? 신고제로 바뀐 거지. 신고제라고 써주시면 돼요. 회사령 폐지 밑줄 치고 허가제 그리고 화살표시 한 다음에 신고제라고 써주시면 되지. 그럼 신고제는 뭐야? 그치? 누구나 신고를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야. 자, 누구나 신고를 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물론 조선인들도 회사를 설립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본인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려는 거였어. 자, 일본인 기업들이 조선에 와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신고제로 바꾼 거거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일본 기업 그리고 상품들이 한국에 침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돼. 자, 두 번째, 자, 또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이야. 자, 밑줄 관세 철폐. 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상품은 조선에 값싸게 들어올까? 아니면 비싸게 들어올까, 얘들아? 관세가 없어. 그치? 값싸게 들어오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볼펜. 같은 품질의 볼펜인데 조선 볼펜은 1,000원, 일본 볼펜은 100원이야. 근데 품질이 같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 그치. 한국인이 만드는 이 볼펜 공장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관세가 철폐되었다. 화살표시. 한국인 기업의 위기가 고조된 거야. 일본 상품이 조선에 너무 값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 얘들아, 물산 장려 운동은 이런 거야. 물산. 우리 것을 산은 생산할 산자야. 물건은 이제 물이지. 우리 것을 생산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장려하겠다.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홍보하겠다. 장려하겠다.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물산 장려 운동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야. 우리 것은 우리가 사서 쓰자. 이런 거거든. 국산품 애용 운동. 자, 그래서 목적 보세요. 자, 두 번째 목적.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했는데, 자,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그 목적을 보면 민족 기업과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는 거지. 조선인들이 만든 기업을 지키겠다. 그게 물산 장려 운동이야. 자, 그러면 전개란 내용 얘들아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전개란 내용 볼게. 자, 시작은 평양에서 밑줄 조만식에 의해 밑줄 시작이 되었어. 선생님이 아까 평양 조만식을 잘 기억하라고 했지? 그치? 자, 평양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발기. 그러니까는 시작으로 해서 그치? 이게 이제 확산이 돼. 전국으로 확산. 학생과 부인들, 여성들 사이에서 단체가 조직되었고 그래서 이 물산 장려운동의 주 활동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것을 지금 만들어서 사서 쓰자라는 게 물산 장려운동이야. 그래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토산품을 애용하자 했고 토산품은 국산품이야. 국산품, 우리가 만든 국산품. 자, 그리고 금주, 금연을 하고 또한 생활 개선 등 다양한 방향에서 이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이 되었어. 자, 물산 장려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저 옆에 지금 슬로건 나와 있죠? 밑줄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어. 얘들아 이거는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이 슬로건이 자주 출제되거든. 항상 이 슬로건을 보여주고 이 운동에 대해서 물어봐. 자, 그러니까 이 슬로건을 잘 기억하면 돼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자, 그랬던 물산 장려운동 그 결과를 볼게. 자, 근데 이 물산 장려운동 결국 나중에 이제 실패로 돌아가.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죠? 일제 탄압,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 심지어 일본 일부 기업가들에 의해 토산품 가격이 상승했어. 여기서 말하는 일본 기업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말해. 조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국산품, 아까 토산품이 국산품이라고 했죠? 그 국산품 가격이 상승을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산품 가격이 상승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화살표시 자본가와 일부 상인들에만 이익이 된다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을 했거든. 얘들아, 사회주의 밑줄 기본 사상이 뭐지? 그치? 사회주의의 기본 사상은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만 지금 돈을 벌잖아. 자본과 그리고 일부 상인들만 이익을 챙겼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비판을 한 거야. 누구나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만 잘 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결국 물산 장려운동은 나중에 이제 실패를 하게 돼. 자, 옆에 층만 볼게요, 얘들아. 자, 물산 장려운동 슬로건 지금 나와 있죠, 포스터. 자, 조선 물산 장려회 10주년 기념 포스터야. 자, 뭐라고 돼 있지? 그치? 여기 봐봐, 얘들아. 이 포스터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살자 이렇게 돼 있네. 우리의 것으로 살자.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평양. 선생님 포스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자, 포스터는 한반도 내에서 외래 물품의 소비 비중이 높음을 저울에 기울기로써 보여주고 있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조선 물품 쪽으로 저울이 기울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이래. 그러니까 이게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거지. 물산 장려. 우리 것을 장려해서 쓰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료도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니까 자료 플러스에 물산 장려운동 나와 있죠? 선생님이 사료 읽어보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료를 읽어보면은 사람답게 살자면 무엇보다도 생활의 의식을 철저히 하라. 쓸 물건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을 하고, 그쵸? 남의 것 좋다 말라. 남의 것은 좋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자, 내 살림 거덜난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자. 튼튼한 우리 무명. 남의 것 부럽지 않다. 자, 밑줄.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게 중요한 슬로건이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선생님이 아까 슬로건은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지? 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은 좀 잘 기억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읽어볼게. 자, 물산 장려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 애용, 근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 금연 등을 주장하고 있대. 자, 이러한 주장은 대중들한테 폭넓은 공감, 지지를 받으며 토산품 애용 의식을 심어주었다. 자, 토산품 애용 의식. 다시 말하면 국산품 애용의식이죠. 자, 그랬던 물산 장려운동,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이었어. 그치? 자,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을 보았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보도록 할게.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치? 가로 열고 선생님이 아까 교육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이라고 했지. 자, 밀립. 립자가 세울 립자야. 세운다. 자, 뭘 세운다? 대학을.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조선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다가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어.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만든 대학이 없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이야. 자, 배경 볼게. 자,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은 일제가 한국인에 대한 보통교육, 실업교육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야. 자, 일제가 1910년대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자, 조선인들을 지금 교육시켰지? 자, 그런데 그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보통교육, 실업교육만 시키고 있었거든. 자, 보통교육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이야, 보통교육. 그리고 실업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자, 이런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당시 조선인들의 중에는
고등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 하면은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목적 보세요. 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현하려는 거야. 자, 고등교육을 실현하겠다. 자, 그러면 대학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그치. 우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 활동부터 시작을 했거든. 자, 전개 보세요.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이상제야. 자, 시작. 이상제에 의해서 시작이 돼.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거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모금운동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모금운동이 나와 있어.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또 슬로건이 나와 있지,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밑줄.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자, 밑줄.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1원씩 내서 조금씩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거야. 이라는 구호 아래 모금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 자, 그러면 이러한 모금 활동의 결과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이 설립되었을까, 얘들아? 아니야.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결국 실패를 하게 돼.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조선인들보다도 앞서서 이 조선 땅에다가 일본인들이 대학을 설립해. 그러면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거든. 마지막 결과 보세요. 어쨌든 돈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첫 번째 동그라미 자연재해로 모금운동의 성과가 저조했어. 또한 두 번째 동그라미 일제가 밑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한국인들의 불만, 이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했거든. 자, 경성제국대학 밑줄. 요거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경성제국대학이 얘들아 이게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학이야. 이름이 바뀌어서 존재해. 이 대학의 이름이 뭘까? 선생님이 옛날에도 한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치? 경성제국대학 밑줄 치고 쓰세요, 얘들아.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야. 오늘날의 서울대학교가 옛날에 경성제국대학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지? 일본이 세운 대학이니까 너희들 서울대 안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서울대 안 가시는 거죠? 어쨌든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이제 실패를 하게 돼. 대학이 설립되지 못하거든.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운동이었어.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맹 퇴치운동 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가로 열고, 이것도 교육적 측면이라고 했죠? 문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문자에 이제 맹을 말해. 문맹이라고 하는 글이야, 글. 그 글. 근데 글을 모르는 것을 이제 문맹이라고 불러.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는 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문맹.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걸 퇴치, 없애겠다. 다시 말하면 문맹 퇴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알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 이게 문맹 퇴치야. 문맹 퇴치. 자, 문맹 퇴치는 가로 열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썼죠? 교육적 측면이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이자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건 언론사야.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도를 한다까지 같이 이제 옆에다 필기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모든 조선인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위해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 자, 목적. 민중한테 밑줄 문자를 보급한다. 문자 보급. 밑줄 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문자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야? 그치? 민중을 계몽시키려고. 자, 계몽 동그라미. 그리고 돼지꼬리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필기할게. 무지타파. 무지타파. 계몽은 한자지 얘들아. 깨우칠 개자에 꿈몽자야. 꿈에서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 무지로부터 타파. 벗어나겠다. 무지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벗어나겠다. 또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글을 모르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좀 답답하겠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한테 글을 가르쳐서 결국엔 생활을 좀 바꿔보려는 거야. 그러한 목적이 깔려 있었어. 자, 그래서 이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이 돼. 자,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두 번째 전개 보도록 할게. 지금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급하기 위한 활동. 자, 네 가지의 활동 볼게. 첫 번째는 야학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 야학. 자, 야학이 뭐지? 이거 한자야, 얘들아.
그치? 밤 야자에 학은 가르칠 학자야. 밤에 가르친다? 야학. 그러면은 왜 밤에 가르칠까? 그치?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이야. 자, 대표적으로 주로라고 나와 있죠? 점 찍고 주로.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했다. 자, 노동자와 농민들은 주로 이제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다 끝내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야학 운동을 한 거야. 얘들아, 우리 저기 너희들 이 지역을 알까? 아니야, 이 지역으로 말하면 안 되고 상록수라는 책을 아니 얘들아? 상록수?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지. 그치? 그 시몬의 상록수의 내용. 그걸 혹시 읽어본 친구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쨌든 그 내용은 두 남녀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남녀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방학 때 지방에 내려온 두 남녀거든. 근데 그 두 남녀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 이게 바로 이 야학 운동이야. 문맹 퇴치 운동.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거든. 시몬의 그 상록수라는 그 소설이. 근데 그 시몬의 상록수의 생가가 우리 저기 어디 중흥인가? 거기 지나서 그쪽에 있지 얘들아?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시몬의 선생의 생가가 저쪽에 있어. 우리 동네에. 자, 어쨌든 야학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 강습회가 열려. 자, 강습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뭐 축구 강습.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지. 야구 강습.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자, 한글 보급을 위한 강습회가 개최가 되었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언론사에서 민중들한테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 언론사가 주도해서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갔거든. 자,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죠? 자, 문자 보급 운동. 이건 언론사가 주도했어. 자, 네 번째 동그라미 분화로도 운동. 이것도 언론사가 주도를 했어. 자, 그러면 문자 보급 운동부터 보도록 할게. 자, 문자 보급 운동은 자, 밑줄 조선일보사에서 주도를 해. 조선일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 얘들아? 자, 조선일보 언제 만들어진 신문이지? 그치. 1920년대 만들어진 신문이죠? 자, 그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해. 자, 주 내용으로는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자, 여기 또 슬로건이 또 나왔네? 얘들아, 슬로건은 잘 기억해야 되지? 자, 밑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는 구호를 내걸었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슬로건 하에 문자 보급 운동을 했던 언론사가 어디라고? 그치, 조선일보였다고. 네 번째, 분화로드 운동도 전개가 돼. 자, 분화로드는 밑줄 치고 얘들아 필기를 좀 할게. 자, 분화로드 밑줄. 이거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계몽운동이야. 자, 분화로드 운동은 러시아에서 있던 계몽운동이다. 계몽. 사람들을 깨우치는 운동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점 찍고 하나 더 쓸게요, 얘들아. 자, 분화로드 운동은 이게 러시아어인데 이 원 뜻을 보면은 분화로드란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민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겠다. 분화로드 운동. 자, 그래서 이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자, 밑줄 동아일보사야. 자, 그럼 동아일보도 언제 만들어진 신문이지? 그치. 1920년에 만들어진 신문이죠. 자, 동아일보사 역시 분화로드 운동을 통해 옆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농촌 계몽 운동. 옆에 보니까 슬로건이 또 나와 있어, 얘들아. 잘 기억을 해야겠지? 자,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사가 내세웠던 분화로드 운동의 슬로건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라는 거야.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옆에 여기 분화로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언론사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맹 퇴치 운동도 있었다. 자, 공통점.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 운동의 공통점. 그치? 모두 실력 양성 운동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지? 자, 지금 측면에 보니까 또 얘들아 여기 나와 있죠? 문자 보급 교재가 나와 있지? 자, 조선일보사가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글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발간한 문자 보급 교재이다. 라고 하는 이
포스터와 내용을 같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책 덮지 마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사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도표나 이런 것들도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교과서가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교과서 편 다음에 그 실력 양성 운동 부분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